아주버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옳게 이리 와요. 안아줄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아주 조용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갈 밤의 공기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아직도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기억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발소리도 사라졌고 늦은 밤이면 늘 켜져 있던 거실의 불빛도 이제는 제가 직접 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공간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위로의 말과 조심스러운 시선이 이어졌고 저는 그 속에서 적당한 표정을 유지하며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간 뒤 남겨진 고요함은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이후 찾아온 정적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밤이 되면 특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와 창문 밖에서 스치는 바람의 흔들림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제 몸의 움직임마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 팔이 닿는 자리마다 온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 잠시 서 있곤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비쳐도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몸으로 체감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겨진 기억들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백이 생겨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익숙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밤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고 집안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불빛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람인지 잠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밤이면 얇은 실크 잠옷을 꺼내 입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지나치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환경 속에서는 사소한 감각 하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창가에 기대 서 있으면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곤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비워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머물러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쉽게 지나갔을 시간들이 혼자서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슷한 고요 속에서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밤이었고 저는 여전히 같은 공간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날 이후로 제 밤의 온도는 아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무언가는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밤의 공기 속에서 저는 그것을 아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어 보려다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던 순간입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 있던 저는 잠시 움직이지 못한 채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온다는 일 자체가 이미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여러 번 마주쳤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말 대신 가볍게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뒤에도 한동안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차를 한 잔 내오겠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을 때 제 손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와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와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차를 들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직접 묻는 것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종종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고장난 부분을 살펴주기도 했고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의 방문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찾아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선이 잠시 엇갈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 짧은 정적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컵을 건네며 손끝이 스칠 듯 가까워지는 거리도 있었고 소파에 앉은 채 서로 몸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미묘함이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조명이 어둡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말을 건넸을 때 잠시 시선이 맞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이전과 같은 거리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가 오기 전 거실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쿠션을 바로 놓고 불빛의 밝기를 조절하며 작은 부분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씨나 주변 소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멈춘 뒤 찾아오는 짧은 침묵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잠시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 일어설 때 문 앞까지 배웅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마주보는 순간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감사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돌아서면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완전한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있는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방문은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발소리를 듣는 일이 전보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밤들 속에서 관계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마주 앉는 시간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어떤 선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셨고 저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조차 시선이 길게 머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서로 눈을 떼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유 없이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이미 불빛이 낮게 조절된 상태였고 저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그를 들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이전과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등을 돌려 걸어 들어왔지만 등 뒤로 이어지는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싱크대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컵을 건네주려는 순간 팔이 스쳤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진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괜히 다른 컵을 찾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이후 제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소파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내용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움직임이 지나치게 또렷하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쏠렸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이 묘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은 그렇게 쉽게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으려다 손등이 맞닿았을 때였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는 손을 바로 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초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피부에 닿아 있는 온기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컵을 건네며 손이 닿았습니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고 저는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의식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오기 전 옷차림을 확인하고 조명을 조절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이 길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겨진 자리 위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거리감이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동시에 멈추고 싶지 않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았던 순간과 가까이 느껴졌던 숨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것을 특별한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제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정적이 다시 깊어졌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여러 번 뒤척였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던 거리와 손이 닿던 순간의 온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오기 전 문득 그날의 일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명을 밝게 켜두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간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어와 앉았을 때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피하려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컵을 들 때 움직이는 손목과 팔의 작은 움직임조차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돌아가고 나면 한동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가족이라는 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 선을 넘는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온기와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불을 끈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이 닿았던 순간의 미묘한 떨림과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보던 정적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곧바로 눈을 떴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호기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역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 중 시선이 오래 머무는 순간이 있었고, 말이 끊긴 뒤에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강하게 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대화를 짧게 마무리하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공기의 긴장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피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이미 감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 앞까지 함께 걸어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선을 알고 있음에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된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서는 것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감각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르는 방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늦어졌고 돌아가기에 애매한 시간이 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굳이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의 쿠션이 눌리는 작은 움직임과 숨소리까지 가까이 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화면에 두고 있었지만 신경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천이 스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 몸을 기울였을 때 어깨가 닿았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바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몸을 바로 세웠지만 이미 긴장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순간이 더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둘만 남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은 자리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움직임이 가까이 스쳤습니다. 접시를 건네며 손이 닿았고 물기가 묻은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감각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뒤쪽에 서서 수건을 건넸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거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파 위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명이 낮아진 거실에서 서로의 움직임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다가 서로 닿았고 이번에는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느리게 뛰고 있었지만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된 상황인지 판단하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을 조금 더 기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장면들이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는 스스로를 의식할 때마다 잠시 멈추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이미 이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돌아가려다 비가 너무 거세다며 잠시 더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내부의 침묵을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소파 뒤쪽으로 올렸고 저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거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전과는 다른 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컵의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가까이 앉아 있는 그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움직임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도 계속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리모컨을 건네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손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가 흘렀습니다.
피부 위에 전해지는 온기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어졌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실루엣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러 갔습니다. 부엌의 좁은 공간 안에서 다시 마주 섰습니다. 컵을 건네는 순간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심장이 느리지만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조용했고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받았지만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섞이는 거리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옆으로 몸을 돌려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때 어깨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이어졌지만 서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소파 뒤로 올렸고 저는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팔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그 경계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느껴졌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감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빛을 조금 낮췄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앉았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긴장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저는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고 제 손 위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가 이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은 여전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긴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가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그 순간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 무엇이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가 실내의 온도를 조금씩 식히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손끝을 천천히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을 넘었다고 말하기에는 명확한 사건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녀간 뒤 남아있는 분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남아있던 온기가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을 의식하는 순간마다 기대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우리는 평소와 같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차를 준비하며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컵을 꺼내는 손의 움직임이 스스로 느껴질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컵을 건넬 때 손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말의 내용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져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감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움직이며 제 팔에 닿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상태로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조금 움직이며 말을 이어갔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보다 가까이 느껴지는 체온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낮아진 거실에서 서로의 표정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아와 다시 앉을 때 이전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기 전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멈추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 저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고 저는 아무 목적 없이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함께 보내는 순간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문이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한 부분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공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건네며 손이 닿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연처럼 느껴졌던 접촉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각을 거부하지 않게 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거리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서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이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안정되면서도 묘하게 뜨거운 감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손끝의 기억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면서 저는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상하게 공간이 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비밀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둘만의 공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접시를 정리하며 좁은 공간에서 가까이 마주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이 스치고 숨이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으면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깨에 기대듯 앉아있는 자세가 익숙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위험한 흐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 일어설 때마다 짧은 정적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이 아쉽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잡고 놓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접촉 속에서 감정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기억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와 함께 앉아있던 감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감각이 위안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흐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려 퍼진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도 공간 속에 남아있는 기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감각도 함께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시간대가 조금씩 일정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을지 문득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갑자기 시선을 돌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 안에 있을 때는 말의 볼륨을 낮추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흘러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이 지나치게 선명해져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커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겨있는 문과 창문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 행동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범한 연락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둘만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을 때에도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시선이 자꾸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수록 관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기 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 속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눈빛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기대와 안정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숨겨야 하는 긴장을 함께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를 만나게 될 시간을 떠올리면서도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고 저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에 따른 무게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여전히 편안했고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이 위험 위에 놓여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용한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소음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 속에서도 불안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체온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친밀함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서로 확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어 잡아왔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분명한 형태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 직전의 긴장처럼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이동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 관계가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은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고민 속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감정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고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생각은 복잡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도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돌아갔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창가에 기대선 채 어두워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앉아 있었던 순간들, 손끝이 닿았던 감각, 서로 아무 말 없이 공유했던 침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을 정리하려 할수록 한 가지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흐름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접혀 있던 종이를 펼치며 저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두었던 기록 속에는 사업 이야기나 개인적인 부탁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언급이 단순한 가족 사이의 대화를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의 흐름이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메모 속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삶 가까이에 존재하게 된 것이 단순한 위로와 우연만이었는지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정적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변화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갔고 저는 다시 메모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장래 이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더 오래된 흐름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능성은 불안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삶 가까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면 지금의 감정 역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선과 행동을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변화를 느낀 듯 보였습니다. 말이 줄어든 대신 시선이 길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는 듯한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이미 어떤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결정들에도 관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관계의 시작점이 제가 알고 있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감정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 속에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드러날 이야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관계의 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다시 접어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오래전부터 함께 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이야기와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그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익숙하다고 믿어왔던 관계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이 있었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짧게 답을 피했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시선을 잠시 돌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더 분명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남편의 친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어온 문장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가족 사정 속에서 가까운 친척처럼 지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형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고 있던 관계의 정의가 한순간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금기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과 죄책감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껴왔던 거리감과 경계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숨긴 이유와 가족 간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계와 감정의 흐름이 한순간에 재정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인식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혼란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다른 기준 위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억제되어 있던 감정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며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다른 종류의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나 설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장면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던 순간들, 시선을 피하지 않던 시간들, 침묵 속에서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던 태도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선택이 온전히 제 것이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고 상황의 흐름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멈출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돌아설 순간도 분명 존재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스스로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는지,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감정을 받아들였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와 가까이 앉아있던 순간의 감각과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던 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릴수록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를 누군가에게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제 선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더 깊은 후회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기억조차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분명한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멈출 수 있었던 사람도 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감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감정들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시간을 지나가게 두고 있었습니다.